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열에도 침뜸이 그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쪽의 외딴 섬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하던 때의 일이다. 진도 부근의 관매도로 가는 배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심하게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얼핏 보고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눈여겨보니 임신 구토 증세였다. 뜸 한 번이면 딱 그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젊은 부인에게 다가갔다. 내가 침구사라는 것을 밝히고 임신으로 인한 구토는 뜸 한 번으로 금방 편해진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손을 내저었다. 임산부가 침뜸을 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들었다며 질겁했다. 순간 나는 실망했다. 침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침뜸은 무섭고 큰일 나고 아프다는 헛소문이 전부였다. 누가 이렇게 침뜸을 망쳐놓았는가. 침뜸이 무섭고 큰일 나고 아프기만 한 것이라면 어떻게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침뜸 말고 어떤 의술이 수천 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통해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발전되었단 말인가. 현재 지구상에 퍼져 있는 의술 가운데 침뜸만큼 오래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부작용이 없음이 증명된 의술은 없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많은 임산부에게 침뜸은 고맙기 그지없는 의술이다. 부작용이 걱정되어 약도 마음 놓고 쓸 수 없으니 아프면 아픈 대로 앓고 넘겨야 하는 임산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침과 뜸은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과도 같은 의술이다. 나는 그 젊은 부인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했다. 내가 그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침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침뜸이 제대로 알려져 있어서 그 부인이 이미 침뜸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면 임산 구토 증세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뜸으로 가라앉힐 수 있었을 텐데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새삼스럽게 해야 하다니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따지고 보면 남을 돕는 일도 마음 따라가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더구나 침뜸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침뜸으로 돕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한참 설명을 듣고 나서도 망설이던 그 젊은 부인은 다시 구토 증세가 나는지 얼굴을 한껏 찡그리며 구토를 억지로 참았다. 잠시 후 젊은 부인은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젊은 부인의 명치 및 거걸혈에 뜸을 떠주었다. 쌀알 반톨만한 크기로 뜸 7장을 잠깐 사이에 떠주고 나자 그 부인은 속이 편해졌다고 했다. 울렁거리던 것이 정말 멈췄어요. 젊은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러자 옆에서 말없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나를 신기해했다. 그런 일이 있어서인지 섬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내가 거처로 정한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노인은 왼쪽 귀를 손으로 감싸주고 왔다. 감기를 앓고 나서 중이염이 되어 고름과 맑은 진물이 섞여 나온다고 했다. 고름이나 진물은 침과 뜸으로 쉽게 먹게 할 수 있다. 나는 노인의 양쪽 귀 뒤 귓볼이 닿는 곳인 예풍혈에 깊게 침을 놓았다. 20여 분이 지나 침을 뽑고 노인의 귀안을 살펴보니 진물이 뽀송뽀송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노인은 귀가 아프지도 않고 뽀송뽀송해졌다고 좋아하며 서둘러 가려고 했다.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뜸 치료법을 알려주려고 불러 세웠으나 노인은 내쳐 대문을 빠져나가며 소리쳤다. 정말 신통한 도사님이 오셨으니 얼른 가서 우리 할망구 데려올라요. 그 다음엔 마른 기침을 하며 손자를 등에 업고 온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온다고 했다.
등에 업힌 손자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할머니 등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내가 할머니 양쪽 귀를 잡아 약간 들어올리자 할머니는 기침을 멈췄다. 내가 잡았던 귀를 놓자 조금 있다가 할머니는 다시 마른 기침을 했다. 다시 귀를 잡아 올리면 기침이 멈추고 놓으면 기침이 나왔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떻게나 용한지 선생님이 귀만 잡아줘도 기침이 멎는다요. 글쎄. 폐나 기관지에 이상이 없는데 나오는 심한 기침은 후두에서 생긴다.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서 나오는 마른 기침, 귀 뒤 예풍혈과 턱 아래 염천혈에 침을 놓으면 대개 그 자리에서 딱 그친다. 나는 할머니에게 나중에라도 혹시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날 때는 귀를 잡아 올려주면 마른 기침의 특효열인 귀 뒤 예풍혈에 자극을 주는 결과가 돼서 기침이 훨씬 줄어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 손자가 침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그치게 해주려고 아이 입 양 옆에 지창혈과 입 아래 승장혈에 침을 놓아주었다. 아이는 어찌나 곤히 자는지 침을 놓아도 약간 움찔할 뿐 계속 잠에 빠져 있었다. 곧 아이의 입가는 마르고 더 이상 입 밖으로 침을 흘리지 않았다. 섬 마을 사람들은 침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아 그런지 웬만큼 오래된 만성병이나 고질병이 침 한 방, 뜸 한 번에 그냥 낫는다. 그렇게 침 한 방, 뜸 한 번으로 병이 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대단하다. 가슴 한가득 뿌듯하게 차오르는 그 희열을 누가 짐작이나 하랴. 그러나 한편으론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자책감도 든다. 저녁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리어카에 실려왔다.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시작된 하혈이 멈추질 않아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다. 그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육지의 병원까지는 먼 길이니 출혈이 심하면 가는 도중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아주머니를 리아카에 싣고 달려온 아저씨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모여든 사람들 모두 안절부절이었다. 사람들은 뜸으로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나에게 달려왔겠지만 사실 제대로 잘 온 것이었다. 여자들의 하혈은 뜸을 뜨면 금세 멎는다. 엄지발가락 발톱 모서리 바깥쪽 대돈, 혈에 뜸을 뜨면 쏟아지던 하혈이 멎는다. 내가 뜸을 뜨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하혈을 그치자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무나 다급하게 여겼던 일이 뜸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으니 신기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뜸이 지혈에 잘 드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뜸으로 지혈을 하면 지혈뿐만 아니라 출혈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도 치료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치질로 출혈이 될 때 머리 정수리에 있는 백회열에 뜸을 뜨면 출혈이 거짓말처럼 멎는다. 직장 출혈이 심하면 대변 볼 때 힘만 주어도 소변 나오는 것처럼 직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럴 때도 백회에 뜸을 뜨면 피가 딱 그친다. 치질이나 직장 출혈 같은 병은 재발률이 높고 잘 낫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병에는 백회에 뜸을 뜨는 것이 최고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 달 계속해서 뜸을 뜨면 완치할 수 있다. 몰려든 사람들을 모두 치료하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자마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엎혀왔다. 감기인데 몸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뜸은 열을 내리게 하는데도 그만이다. 아무리 열이 높아도 등에 있는 풍문혈에만 뜸을 뜨면 그 자리에서 열이 내린다. 뜸을 뜨고 나서 열이 내리자 푹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이 그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었다. 아이의 편한 얼굴이 그날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었다. 섬 방문 치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환자를 만났다. 버스 뒷좌석에 앉은 중학생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흘렸다. 보통 코피가 나면 사람들은 머리를 뒤로 젖힌다.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당장 코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코피를 멈추게 하는 것도 침과 뜸만 있으면 간단하다. 코피는 대개 한쪽이 터지게 마련인데 코피가 나는 코의 반대쪽 팔에 있는 국문에 침을 꽂으면 곧 멈춘다. 그 아이도 침을 꽂자 금방 코피가 딱 그쳤다.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다고 한마디씩 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한마디 덧붙인다. 출혈, 열, 통증 이런 거 침 한 방, 뜸 한 번이면 딱 그칩니다. 한번 해보세요.